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적절함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나는 무엇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나요? 항상 올바른 순간에 원하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두려움과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신뢰를 통해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으면 본래 타고난 자원이 풍부함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신뢰가 쌓일수록 내면의 안정감이 강화되고 두려움은 허상임이 드러나며 창조적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통찰입니다. 48번 유전자 키 선물, 자원이 풍부함. 불확실성의 경이로움, 신뢰의 부재가 낳는 창조적 단절. 안녕하세요. 유전자 키 앰베서더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48번 유전자 키의 주간입니다. 48번 유전자 키는 EQ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EQ의 상징적 의미를 한 편의 에세이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의 숲길을 걷는다. 빛이 낮게 깔리고 낙엽은 발바닥의 온도를 따라 들숨처럼 바스락거린다. 우리는 말없이 걸으며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어떤 깊이를 기억한다. 그 깊이는 우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 물결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고요한 표면 아래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서늘한 빛으로 겹겹이 가라앉아 있다. 우리는 그 물가에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우물이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심의 길처럼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어둑한 숲을 통과해 왔다. 비너스 시퀀스가 말하는 두 번째 7회. 말은 잘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의 계절. 그때 우리의 심장에는 첫 각인이 남는다. 기쁨과 두려움이 같은 손을 잡고 달려와 가슴에 자리를 정한다. 칭찬과 거절, 가까움과 이별. 소리내지 못한 울음과 설명되지 않는 침묵.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만남 앞에서 우리의 심장은 그 오래된 좌표로 되돌아간다. 어쩌면 EQ라 불리는 정서 지능은 그 좌표를 잊지 않기 위해 배우는 문장법인지도 모른다. 감정을 미세하게 듣고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며 불시에 솟는 파고를 넘어 서로의 숨결까지 더듬어 읽는 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 가운데 가장 오래가는 학습이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쉽게 배웠다. 평온해 보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억누르는 동안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양을 바꾸어 근육과 습관 사이에 잠복했다. 분노는 침묵이 되었고 상실은 과한 친절로, 두려움은 냉담으로 변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대를 오해했고 스스로를 오해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혀끝에 닿기 전에 우리는
괜찮다를 연습했다. 48번 유전자 키가 부적절함이라 부른 그림자의 질감을 이럴 것이다. 어디에도 닿지 못한 손끝의 떨림, 공기가 있는 곳에조차 숨이 막히는 감각,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를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우물가의 돌에 등을 대고 더 깊이 내려다보게 한다. 그러나 그림자에는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물의 어둠은 결핍의 가면을 쓰고 풍요의 빛을 감춘다.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된다. 한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부적절함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던 낡은 기술이었음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그 오래됨을 직면하면 길이 열린다. 들통을 조심스레 내리우면 차가운 물이 그득히 채워져 올라오는 것처럼 두려움 너머에서 자원이 풍부함이라는 선물이 올라온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원을 품은 존재라는 사실. 그 자원이 지식이나 소유가 아니라 감각과 관계, 의미를 가꿀 능력이라는 사실을 물의 냄새와 함께 안다. 우물의 물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지 않는다. 대신 우리를 우리에게 데려다 놓는다. 그때 비로소 지혜라는 더 느린 흐름이 시작된다. 감정의 연금술은 기술이 아니다. 이론을 외운다고 재현되지 않는다. 감정의 파도라면 연금술은 그 물결 위에서 숨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고 휩쓸리려 하지도 않으면서 한 번의 들숨과 한 번의 날숨으로 균형을 잡는 일. 때로는 가라앉아 바닥의 모래를 손으로 더듬고 때로는 몸을 가볍게 하여 물 위로 뜨는 법을 익힌다. 우리는 이 느린 반복을 통해 안다. 감정은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건너야 할 것이고 어떤 감정도 끝까지 따라가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을. 분노는 이해로, 수치심은 부드러움으로, 슬픔은 넓은 시야로 전이 된다. 연금술은 금속의 변환이 아니라 시선의 변환, 관계의 온도 변화, 나를 향하던 칼끝을 거두어 타인을 감싸는 손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그래서 감정 연금술은 늘 관계에서 검증된다. 우리의 변화는 상대의 표정에 먼저 도착한다. 어떤 날의 숲은 안개가 짙다. 두어 걸음 앞, 나뭇가지 가닥이 동물의 뼈처럼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진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소리를 낮춘다. 불확실성의 경계에서 생존은 주의를 더 잘 듣는 일과 닮았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안개 속의 소리는 선명하고 빛은 멀리서도 보인다. 우리는 깨닫는다. 불확실성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기라는 것을. 그 공기 속에서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새로운 관계가 서툴게 손을 내민다. 신뢰가 부재할 때 창조는 멈춰서 있지만 우리가 작게라도 신뢰를 들이마시면 창조는 다시 숨을 잇는다. 신뢰는 약속이 아니라 선택이다. 보이지 않는데 발을 내딛는 반복, 실패와 수정, 기다림과 작은 확인으로 지어 올리는 다리. 결국 다리는 반대편에서 완성되는 법이 없다.
다리는 건너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철학의 언어로 이 길을 더듬는다. 붓다가 말한 공은 비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사물의 본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모든 존재가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낙엽은 나무의 과거이고 흙의 미래이다. 우리의 호흡은 숲의 바람과 같은 문장 속에 있다. 공의 통찰은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감정은 나의 것이기 이전에 일어남이다. 조건이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사라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수록 감정을 소유하지 않고 돌본다. 소유하려 하면 감정은 나를 소유한다. 돌보려 하면 감정은 나를 통과한다. 통과한 자리는 더 넓어진다. 그 넓음이 EQ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과 동일시했다. 신이 세계밖의 감독이 아니라 세계의 내부의 리듬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신뢰의 대상을 멀리서 가까이로 옮겨놓았다. 우리는 이 숲에서 그 말을 이해한다. 우리의 심장 박동과 새의 날개짓, 흙 속을 촘촘히 뻗어가는 곰팡이 실의 은밀한 네트워크가 같은 문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느낄수록 신은 더 가까이 있다. 가까이의 신은 우리의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 지친 등을 잠깐 받쳐주는 어깨, 제때 멈추는 침묵 속에 신의 질서가 드러난다. 신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연결은 위안을 넘어 책임이 된다. 우리는 같은 숨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행동한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그림자는 또렷해진다. 칼 융은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의 힘이 커진다고 말한다. 그림자를 보는 일은 때로 타인을 통해 일어난다. 낯선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과도하게 불편해질 때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타인이 흔든 것은 우리의 과거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그림자는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이다. 한 사람의 그림자는 곧 공동체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밀어낸 그림자는 결국 한 사람의 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통합은 개인의 과제이자 사회의 과제이다. 인정의 첫걸음은 쉬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은 언제나 해방을 포함한다.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를 나는 그럴 때가 있다로 바꾸며 자신을 하나의 사건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그때 자아의 경계는 부드러워지고 자신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조금 더 가까워진다. 자기 실현은 상승의 서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려가기, 멈추기, 돌아보기의 서사가 더 큰 몫을 차지한다. 깊이를 견딘 자만이 높이를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그림자를 본다. 기술과 효율, 속도와 생산성을 숭배한 세기 이후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방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감정의 능력은 생존의 핵심이었다. 공포는 위험을 경고했고 슬픔은 상실을 애도하게 했으며 분노는 경계를 세우게 했다. 감정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회는 외부 성과를 늘릴 수는 있어도 내부 질서를 잃어버린다.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면 외부의 구조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지구적 규모의 피로를 견디는 중이다. 기후와 전쟁, 고립과 혐오, 화면 속에서 내리꽂히는 무수한 신호. 이 모든 압력은
우리 신경계의 언어로는 과부하다. 과부하는 창조를 닫아버리게 한다. 창조가 닫히면 종은 쇠퇴한다. 유전적 도태라는 말은 과장일지 모르나 우리가 상상력을 잃을 때 종의 앞날은 잿빛으로 흐려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진화의 다음 장은 기술이 아니라 상상력과 공감, 신뢰의 문법을 회복하는 곳에서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느리게 걷는 법,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법, 상대의 눈동자에서 아직 오지 않은 말을 먼저 듣는 법.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기술이다. 호흡을 조율하는 기술, 신경계를 조절하는 기술, 감정을 안전하게 나누는 기술. EQ는 선량함이 아니라 숙련이다. 숙련은 반복해서 나온다. 우리는 작은 의식들을 만든다. 아침엔 잠깐의 묵상, 통근길엔 화면 대신 창문을, 회의 전에 공통의 호흡을, 우리는 저녁의 식탁에서 하루의 감정을 세 줄로 적는다. 오늘 놀랐고, 기뻤고, 지쳤다. 단어를 고르는 동안 감정은 이미 절반쯤 통과했다. 통과한 자리는 공간이 된다. 그 공간이 서로의 말을 놓을 자리가 된다. 말은 뜻을 넘어 체온을 나르는 그릇이 된다. 체온은 다시 신뢰를 낳는다. 신뢰는 창조를 다시 여는 손잡이가 된다. 우리는 안다. 신뢰가 깨어진 뒤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다리 위에서는 균형을 배우지 못한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만 무게 중심을 배운다. 창조는 늘 균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실패를 포함한 시도의 역사, 수정과 재시도의 역사, 적절한 후퇴와 정확한 전진의 역사, 어쩌면 인간이라는 종의 위기 또한 이런 곡선으로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들이 있다. 서로를 부르는 이름, 슬픔 앞에서 서 있는 자세, 사소한 친절이 남기는 여운,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손의 압력, 이것들이 인류의 잔존 자원이다. 이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 나눌수록 불어난다. 불어나는 힘을 우리는 오래된 말로 부른다. 사랑. 사랑은 감정이면서 의지다.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신념이다. 사랑은 관계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기술이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숲은 안쪽으로 수축한다. 나무는 불필요한 것을 떨군다. 떨어뜨리는 행위가 곧 다음 해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나무는 안다. 우리는 이제 나무에게 배운다. 버리는 일, 비우는 일, 빈자리의 시간, 공의 미학은 결핍의 미학이 아니라 순환의 미학이다.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타인의 존엄, 자신의 리듬, 관계의 경계, 생명의 조건,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말수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간결해진다. 과장이 사라질수록 본질은 드러난다. 본질은 항상 조용하다. 조용한 것들은 오래간다. 밤이 오고 호숫가의 안개가 더 낮게 깔린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물을 들여다본다. 낮에 보이지 않던 별빛이 물 위에 떨어져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느린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한다.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불확실성의 숲은 내일도 이어질 것이고 그 숲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머뭇거릴 것이며 수없이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들은 두려움의 모서리에 걸린 채 이름 없이 남아있을 뿐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건네고 되받는다. 이 단순한 순환이 감정 연금술의 가장 오래된 도식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우물이 된다. 목마를 때에만 찾는 우물이 아니라 아무 때나 가만히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자리, 말이 없어도 물은 있다. 손을 담그면 차가움이 올라오고 그 차가움이 몸의 열을 제자리로 데려온다. 제자리로 돌아온 몸은 제 목소리를 되찾는다. 목소리를 되찾은 우리는 서로를 부른다. 부름에 응답하는 동안 겨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계절들의 반복을 창조의 박자로 삼는다. 박자는 곧 신뢰다. 신뢰는 곧 생존이다. 생존은 곧 창조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길로 들어선다. 숲은 여전히 깊고 어둠은 언제든 두터워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오전의 물빛처럼 투명해졌다. 불확실성의 경계에서 배우는 예의가 우리를 지킨다. 감정의 파고를 타는 기술이 우리를 키운다. 48번 유전자 키가 속삭이던 오랜 비밀. 부적절함의 시면에서 길어 올린 자원이 지혜로 걸러진다는 약속. 우리의 하루하루에서 증명된다. 우리는 더 이상 오래된 두려움의 언어만으로 말하지 않는다. 새로운 문장들이 태어난다. 더 느린 문장, 더 정확한 문장, 더 따뜻한 문장. 그 문장들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은 우리의 머리칼을 흔들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게 한다. 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한다. 신뢰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울이는 작은 무게라는 것을. 그 작은 무게들이 연결되어 다리가 되고 그 다리 위에서 인류는 다음 장으로 건너간다. 끝에서 돌아보면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가 잃었다고 믿었던 것, 우리가 멀리서 찾아 헤매었던 것, 우리가 빌려 쓰던 것들. 우물은 비어있지 않았다. 다만 덮여 있었을 뿐. 우리는 마침내 덮개를 들어올린다. 물이 빛을 받는다. 빛이 물을 따라 흔들린다. 흔들림이 리듬이 된다. 리듬은 삶을 이끈다. 그리고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다음 계절로 데려간다.